관상가 30년 경력의 노스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 가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오늘 그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관상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의 지혜입니다. 얼굴 하나에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담겨 있다고 하죠. 중국의 황제들도 신하를 등용할 때 관상을 먼저 봤다고 합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관상가들이 왕의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대왕도 관상에 관심이 깊었다고 전해지죠.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며 쌓아온 데이터. 그것이 바로 관상학의 본질입니다. 관상은 단순히 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질, 성격, 운명의 흐름을 읽는 학문이거든요. 눈, 코, 입, 귀, 이마, 턱. 이 모든 부위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통해 그 사람을 읽는 것이죠.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는 관상가들이 한결같이 경고하는 최악의 상입니다. 이것이 왜 나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상을 바꿀 수 있는지까지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겠네요. 관상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것이죠. 관상이 안 좋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정보 등을 미리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최악의 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삼배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삼배간이란 흰자위가 세 방향으로 보이는 눈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눈은 눈꺼풀의 위아래 눈꺼풀에 닿아 있어서 흰자위가 양옆으로만 보이죠. 하지만 삼배간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도 흰자위가 드러나는 눈입니다. 관상가들은 삼배간을 가진 사람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옛 관상서에는 삼배간의 사람은 독하고 잔인하며 주변 사람을 해친다고 기록되어 있죠. 역사 속 악인들 중 삼배간이 많았다는 기록도 여러 전해집니다. 물론 모든 삼배간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왜 삼배간이 나쁜 상으로 여겨지는 걸까요?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면 눈을 통해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눈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수천 년 전 관상가들의 관찰이 현대 과학과도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특히 하삼배간, 즉 아래쪽 흰자위가 드러나는 눈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관상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웃는 얼굴에 칼을 품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유형과 연결되는 상이랍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배간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졸린 눈이나 피곤해서 생기는 눈은 삼배간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눈을 말하는 것이죠. 하루 이틀 피곤해서 나타나는 것과 태생적으로 타고난 것은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상, 이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바로 콧구멍이 크게 드러나거나 코끝이 하늘을 향하는 코입니다. 관상에서 코는 재물운과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너무 크게 드러나거나 코끝이 아래로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는 코를 가진 사람은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죠. 옛 관상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는 재고의 창고라고요. 콧구멍이 너무 크게 드러나면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다는 의미죠. 돈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씀씀이가 해프거나 저축을 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이런 코를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지출도 함께 늘어나서 결국 남는 것이 없는 분들이 종종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코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돈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코가 너무 낮거나 옆에서 봤을 때 콧대가 없는 코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코를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삶. 한 번쯤 내 코를 거울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코의 형태는 40대 이후부터 삶의 방식에 따라 변한다고 합니다. 절약하고 현명하게 살면 코끝이 자연스럽게 내려앉으며 좋은 재물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관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얼굴도 바뀌는 거랍니다. 세 번째, 최악의 상.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으십니다. 바로 입술이 얇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입입니다. 관상에서 입은 그 사람의 언어 습관과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입술이 너무 얇은 사람은 말이 독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자주 입힌다고 하죠. 두꺼운 입술이 자비롭고 포용력 있는 상이라면 얇은 입술은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특히 입꼬리가 아래로 향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고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주변에 계시죠? 관상가들은 이런 입을 가진 사람을 에너지 흡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지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그 사람의 입꼬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반대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사람은 긍정적이고 주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죠.
이런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관상에서 가장 좋은 입의 상 중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미소 띈 것처럼 보이는 입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행복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핵심인데요. 입은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관상입니다. 의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뀌죠. 미소 짓는 연습, 긍정적인 말을 하는 연습. 이것만으로도 관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하루 3번만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단 21일이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사주와 관상의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상과 사주는 다른 학문이지만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월일시로 운명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관상은 얼굴로 그 사람의 기질과 운명을 보는 거죠. 흥미롭게도 사주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관상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동양의 선조들이 오랜 관찰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화기운이 강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이마가 넓고 눈빛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기운이 강한 사주는 귀가 크고 턱이 넓은 경향이 있고요. 사주와 관상이 서로 맞아떨어질 때 그 사람의 운명을 더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오랜 의견이랍니다. 풍수와 관상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의 형상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과 닮아간다고 합니다. 집 앞이 트여 있고 햇볕이 잘 드는 집에 사는 사람은 이마가 밝아지고, 음침하고 막힌 집에 사는 사람은 관상도 어두워진다는 거죠. 환경이 얼굴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밝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항상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것. 이것이 관상과 건강을 동시에 바꾸는 풍수적 비결이기도 합니다. 햇빛 좋은 창가에 앉는 것만으로도 관상이 밝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관상을 바꾸는 방법,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 주십시오. 관상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상 불여심상, 즉 얼굴의 상보다 마음의 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무리 좋은 관상을 타고나서도 마음이 나쁘면 관상이 나빠지고, 못난 관상을 타고나서도 선하게 살면 관상이 좋아진다는 말입니다. 수천 년 된 관상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기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과 마음 씀씀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지는 거죠. 늘 웃는 사람은 입꼬리가 올라가고, 항상 찡그리는 사람은 미간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밝고 생기 있는 얼굴을 가진 분들 주변에 계시죠? 그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삶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최악의 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삼배간입니다. 흰자위가 세 방향으로 보이는 눈으로 충동적이고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이죠. 특히 하삼배간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콧구멍이 크게 드러나거나 코끝이 하늘을 향하는 코로 재물이 모이지 않고 쉽게 새어나가는 상입니다. 셋째는 입술이 얇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진 입으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잦고 주변 사람의 기운을 빼앗는 상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관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얼굴이 가장 좋은 관상임을 꼭 기억하십시오.